뭐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시원해? 진짜 완벽한 앰플 아닙니까? 피부가 확 예민해져서 볼 주위가 간지럽거든요? 확실히 자극도 없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두 가지 컬러만 구매를 해봤는데 발색이 진짜 고르게 잘 되죠? 이 안에 시럽 광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늘입니다. 안녕. 여러분은 최근에 화장품 어디서 많이 구매하세요? 올리브영? 네이버 쇼핑? 지그재그? 아마 올리브영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패션 플랫폼에서 뷰티템도 판매한다는 거 아시나요? 첫 런칭 기념 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할인 이벤트들도 꽤 많아서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뷰티템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에서는 볼 수 없는 무신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뷰티템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제일 첫 번째로 가져온 제품은 프랭클리 클로저 토너 패드입니다. 제가 프랭클리의 클로저 모공 세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프랭클리 그 모공 라인에 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프랭클리 그 클로저 모공 세럼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같은 라인에 다른 제품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패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프랭클리의 모공 세럼은 워낙에 좀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보니까 올리브영에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토너 패드는 입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뒤져보니까 무신사에 이게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라인의 크림도 무신사에는 있었어요. 무신사에는 바로바로 프랭클리의 그 신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프랭클리 클로저 토너 패드는 멀티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팩토처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뚜껑 타입으로 돼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 뚜껑에 집게가 있고 하면은 아래에 막 잘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손이 안 가서 그냥 버렸었는데 요거는 요 중간에 딱 올려둘 수가 있어요, 집게를. 그래서 열자마자 집게를 딱 들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집어서 꺼낼 수 있으니까 요런 점도 편하더라고요. 진짜 얇고 부직포 같은 패드가 토너에 절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토너가 또 그냥 일반 물 토너가 아니라 살짝 콧물 제형의 토너라서 이게 또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거나 뭐 어떤 짓을 해도 속수분을 굉장히 잘 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패드가 모공 라인의 패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붙이고 얼마 안 있었는데도 피부에 열을 쫙 가져가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떼어냈는데 진짜 볼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시원해? 하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뭔가 패드를 냉장고에 넣거나 시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행위가 없었는데도 그냥 피부에 얹어놨을 때 뭔가 피부 열을 굉장히 잘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에 피부에 얹어놓자마자 시원해지는 자극적인 쿨링감은 싫은데 피부 열을 어느 정도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랭클리의 클로저 토너 패드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리덴스 톤앤스팟 코렉터 앰플입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나세요? 제가 워낙에 기초 제품도 이것저것 써보는 걸 좋아해서 진짜 이것저것 많이 사서 써보는데 유독 손이 안 가는 게 미백하고 잡티 앰플이에요. 그 이유가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면 이게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 건지 앰플을 바를 때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 이후에 저는 당연히 손에 흡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만지는데 그러면 꼭 그 물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유도체 앰플을 바르면 꼭 손을 한번 씻어줘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귀찮고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구매는 해도 손이 잘 안 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미백이랑 잡티 앰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평생 쓰겠다 했던 제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덴스입니다. 이 브랜드 처음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당장 무신사로 들어가세요. 사용감도 너무 좋은데 마무리감도 너무 좋고 화장도 심지어 잘 먹어요. 이건 또 아침 저녁으로 다 써도 되는 앰플인데 끈적임도 없고 산뜻한데 피부 표현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메이크업도 잘 먹어. 진짜 완벽한 앰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광고도 진행을 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저는 미백과 잡티 앰플이라고 하면 리덴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이렇게 무겁고 끈적이는 제형이 싫거나 너무 라이트해서 건조한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그 중간의 명도를 너무 잘 지킨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끈적이지도 않는 미백 잡티 앰플을 찾고 계신다면 전 리덴스 완전 추천이에요. 살짝 이렇게 연핑크 재질인데 아까워. 진짜 주르륵 흘러요, 주르륵. 그런데 이렇게 바르잖아요?
몇 번 안 발랐는데 이미 흡수가 끝나고 광채 보이세요, 광채?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이거? 그리고 제가 이걸 쓰고 21호에서 19호가 되고 막 이렇게 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본업도 있고 밤에 또 편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게 자는 경우가 많은데 리덴스 앰플을 한 통 정도 다 비우고 나서부터 그 칙칙한 느낌이 훨씬 개선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유달리 좀 칙칙하다 할 때 또 요 앰플 꺼내서 사용해주고 요렇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할 때는 이 앰플만 나와 있었는데 크림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백 잡티 라인 기초 제품 찾고 있는데 못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리덴스 진짜 꼭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완전 좋아요. 야다 안티티 레드 제로 컨실러입니다. 여러분, 컨실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커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트러블이 올라온 상태에서 커버만 강한 컨실러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자극받고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예전에 커버력만 강한 컨실러를 사용하다가 제형이 두꺼워서 피부가 답답하고 트러블 주변이 들뜨거나 트러블이 오히려 심해진 경험이 있어서 이제 성분도 꼼꼼하게 보고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야다 컨실러는 커버력은 물론이고 특허받은 고농축 식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커버와 동시에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제품이라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일반적인 컨실러와 다르게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낮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컨실러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커버력이 강한 컨실러는 뻑뻑한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건 촉촉하면서 발림성도 정말 부드럽고 뭉침 없이 착 밀착돼요. 색상은 21호 라이트 베이지라 밝은 편에 속하는데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면서 피부 톤이랑 잘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트러블 흔적, 다크서클, 입가 같은 고민 부위에 살짝 얹어서 블렌딩하면 소량만 사용해도 깔끔하게 잘 지워져요. 솔직히 제가 써보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이 보통 커버력이 강한 컨실러는 두껍게 올라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들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밀착력이 좋아서 뭉침 없이 깔끔하게 픽싱되더라고요. 지금 손등에 색상 발색하고 5분도 안 됐는데 보이세요? 밀착된 거? 밀착력이 좋아서 손으로 쓱쓱해도 묻어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홍대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눈 밑에 뭘 발라도 들뜨고 오돌토돌한 게 티가 난다고 스트레스라고 해서 제가 야다 컨실러를 한번 발라보라고 줬거든요. 그때 물티슈로 대충 지우고 그냥 야다 컨실러만 올렸는데 그 오돌토돌한 요철을 싹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서 다크서클 커버까지 되는 거예요. 기초도 전혀 안 바른 맨피부였는데 건조해서 들뜨거나 이런 부분도 없어서 정말 놀랬어요. 이게 또 엄청 매트하게 건조한 타입은 아니라서 속건조도 따로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건성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다 컨실러 후기를 보면 컨실러인데 여드름 트러블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후기가 있길래 진짜인가?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지금은 트러블이 없고 피부가 확 예민해져서 볼 주위가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자극도 없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야다 컨실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비크림이랑 섞어서 사용해요. 야다 컨실러가 제형도 좋고 컨실러 치고는 내용물도 많은 편이라 그냥 파운데이션처럼 사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커버를 위한 제품이다 보니까 색상이 약간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색상의 비비크림이랑 살짝 섞어서 색상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색상뿐만 아니라 커버력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금 비비크림과 컨실러를 7:3 비율로 섞어서 발라준 모습인데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야다 컨실러에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서 섞어주면 손을 쓰지 않고 섞기도 편해서 완전 추천해요. 두 번째 방법은 트러블 자국이나 다크서클, 입가 부분에 컨실러를 살짝만 톡톡 찍어서 손이나 퍼프로 가볍게 블렌딩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엄청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피부 표현이 깔끔했으면 좋겠다 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컨실러를 사용하면 손에 꼭 덜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야다 컨실러는 전용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서 손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량을 눌러서 내용물을 꺼내준 다음에 전용 어플리케이터로 원하는 부위에 콕콕 찍어주면 돼요. 손을 대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다 컨실러는 커버력, 지속력, 진정 효과까지 모든 것을 다 잡은 찐템이라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 커버력과 밀착력이 강한 컨실러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잊지 않고 이벤트를 챙겨왔습니다. 총 10분께 야다 안티티 레드 제로 컨실러를 보내드릴 예정이고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댓글로 감상평을 간단하게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이건 누구레이 스웨이 치크 블러셔 1호 셔벗 5호 솜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누구레이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궁금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두 가지 컬러만 구매를 해봤는데 1호 셔벗
5호 솜입니다. 1호는 약간 크리니크의 발레리나 팝처럼 여쿨분들이 쓰기 좋을 만한 라이트한 핑크 컬러고요. 솜은 차분한 코랄 느낌의 컬러예요. 약간 뉴트럴 톤과 쿨톤 블러셔를 제가 고른 것 같은데 이거는 제형이 파우더가 아니라 지점토 같은 젤리 타입 블러셔입니다. 그래서 저는 솜보다는 퍼프로 발라주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야 퍼트리기도 쉽고 바르기도 간편하거든요. 이렇게 다 물러지는 거 보이시죠? 저는 확실히 이 5호가 차분하면서 제 피부톤에서 크게 막 티가 나는 컬러가 아니어서 평상시에는 이 5호 솜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손등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뭔가 젤리, 점토 타입 블러셔인데 발색이 진짜 고르게 잘 되죠. 그리고 원래 점토 타입은 이렇게 손으로 막 하다 보면 가루들이 뭉쳐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따로 없고요. 뭔가 점토 타입 제형치고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1호는 딸기우유 핑크 같은 컬러고 5호는 뭔가 차분한 복숭아 컬러인 듯 하면서도 무화과나 진저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파우더 타입 블러셔보다는 점토나 크림 타입 블러셔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누그레이 블러셔 제형이 진짜 좋거든요. 원하시는 컬러로 하나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짠! 오드 타입 틴트입니다. 시크하면서 감각적인 느낌의 패키지가 되게 많아서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볼 때 시선이 굉장히 많이 꽂히더라고요. 그러다가 4가지를 제가 사모으게 됐는데 2개가 어떤 점이 다른 틴트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틴트는 오드 타입 언신 미러 틴트랑 오드 타입 언신 벌룬 틴트입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언신 미러 틴트는 수분광 틴트인 것 같고 언신 벌룬 틴트는 시럽광 틴트인 것 같아요. 우선 패키지를 보면 뭔가 예쁜 돌멩이를 2개 연결해 놓은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투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감각적이고 세련되다 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틴트 패키지에 컬러를 표시해줘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쏙쏙 잘 뽑아서 쓸 수 있겠더라고요. 뭔가 이런 점들을 보고 아 패키지에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오드 타입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 팁이 실리콘 타입이 아니라 브러쉬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로 입술에 그대로 발라주는 거니까 뭔가 실리콘과 다르게 조금 더 섬세하게 바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립브러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립브러쉬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입구도 넓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브러쉬에 진짜 딱 바를 만큼의 양만 남아있어서 이런 점들도 좋았어요. 오히려 좀 도톰하고 넓게 만드니까 자유자재로 이렇게 내용물도 덜기도 편하고 뭔가 사용자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좀 느껴지는 브랜드더라고요. 언신 미러 틴트랑 벌룬 틴트 중에 뭘 더 추천하냐라고 하면 저는 벌룬 틴트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광이 예뻐요. 제가 워낙에 글로우의 그 시럽 광택 느낌을 좋아해서 여기서도 그걸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위에 살짝 발라보면 진짜 이렇게 발라주면 이 안에 시럽광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들을 좀 보여드리면 언신 벌룬 틴트는 126 노을, 187 올 아워즈 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126 노을 컬러는 쨍하지 않고 살짝 차분한 코랄 레드 컬러고요. 187 올 아워즈는 가을, 겨울이 생각나는 무화과 색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언신 미러 틴트는 156 네임드, 513 클로리스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156 네임드 컬러는 딱 체리레드 컬러고요. 513 클로리스는 뭔가 바비가 생각나는 쨍한 핑크레드 컬러예요. 그리고 발색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위에가 벌룬 틴트고 아래가 미러 틴트거든요. 확실히 이 광택감에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착색력을 보시면 벌룬 틴트는 착색이 거의 없고요. 미러 틴트는 물티슈로만 지웠는데 착색이 이 정도로 남더라고요. 뭔가 엄청난 착색까지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핑크로 착색되지 않고 본래의 컬러 그대로 착색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글로우한 번쩍번쩍한 광을 원하시면 벌룬 틴트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뭔가 이렇게 촉촉한 느낌만 주는 틴트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미러 틴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리브영에는 없고 무신사에서만 살 수 있는 핫한 뷰티템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것저것 구매해보고 또 다른 브랜드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벤트 참여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인해 더 멋진 내일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